넉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넉 달 동안. 그래서 외국인의 시총 비중이 27.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나흘 만에 증시 시총 130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시 걱정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외국인이 빡큐 손가락을 날리는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너희들이 증시 걱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죠.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이번 계엄령이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윤석열은 어디 있고 뭐 했는가? 김용민 TV가 취임 이후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적이 거의 없고, 출근해서는 곧바로 서울 모처로 가서 자고 오후나 절에 일어나 과도한 음주로 밤을 새고 이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소리가 2022년 10월 이후 용산 앞에서 윤석열이가 정상 출근하는지 따져봤는데 정상 출근 확률은 5%. 2022년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정상 출근은 딱 한 번, 단 한 차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께서 집무하면서 했던 일을 보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비판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왕국으로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새끼는 진작에 탄핵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럴 줄 몰랐다. 아니,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 하면 나라가 결단난다는 걸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된장과 똥은. 오늘 아침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한동훈은 반토막이 났죠. 17%대였는데 9%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50%에 육박했습니다. 한동훈이 2등인데 이재명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고 나아가 내란을 일으켜서 체포하려고 한 이재명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만든 인물은 다름 아닌 윤석열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팍 깎였습니다. 저게 폭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 폭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국민의힘, 지금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 대가리 받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죠. 저 보세요, 저 그래프.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저런 그래프 여러분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면서 시간을 벌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대통령 탄핵 후 파면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당히 담담히 대통령 탄핵 파면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박근혜라는 아주 좋은 전례가 있죠. 자, 우선 국민의힘에게는 주제 파악이 시급합니다.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국민의힘은 뭔 말을 하고 뭔 행동을 해도 다 비웃음거리, 다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은 질서 있는 국정 운영을 해온 주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겐 그게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겠어요? 오매불망 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와서 이재명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법부가 왜 너희 뜻대로 판결할 거라고 믿죠? 지난번에 한성진 판사의 유죄 판결은 전현직 판사들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튀는 판결이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힐 판결입니다. 그리고 국민 절반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사법부가 단지 말 몇 마디 했다고 그걸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적 숨통을 끊는다? 사법부가 완벽하게 국민의힘 편이라는 가정 아래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이 힘 있을 때 억지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왜 윤석열이 힘이 없어지는 마당에도 승소할 거라고 믿습니까?
게다가 윤석열은 사법부와 헌정 시스템을 능멸하는 가장 고약하고 확실한 방법, 계엄을 했습니다. 계엄. 네, 헌정 중단 조치를 발표했어요. 심지어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데 그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특공대를 투입했던 거 아닙니까? 곧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죄인 윤석열 장단에 왜 사법부가 보조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게다가 판사 사찰까지 했던 무도한 놈인데 어제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왔는데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에 김용현과 윤석열의 공모 관계 이게 나왔어요. 김용현의 그 지시는 스스로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검찰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란죄는요, 이게 모두가 다 동일한 형량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가 달라요. 1계급, 2계급, 3계급으로 나누는데요. 1계급은 우두머리, 2계급은 중요 임무 종사자, 3계급은 단순 가담자. 네, 이렇게 위계를 나눠서 처벌합니다.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은 2계급입니다.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뭐예요? 우두머리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입니다. 지금 2계급에게 구속영장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때렸군요. 이제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는 사법부가 판단하겠습니다만은 당연히 1계급도 마땅히 구속하려 할 것입니다. 아마 발에 족쇄까지 채워가지고 구속하지 않을까요? 1계급인데.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형벌입니다. 벌금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윤석열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이제는 체포, 구속으로 넘어가는 수순인데요. 윤석열이 구속되면 대통령 대행체제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직을 유지하면서 옥중 통치를 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한 그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의문을 갖기 이전에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은 체포나 구속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 윤석열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죠.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잡으러 갔는데 경호처가 대통령 신병을 함부로 넘겨줄 수 없다 이러면서 버텨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구인하려고 할 때 경호처가 뭐 총을 쏜다든지 이러면 와, 이게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 가능하지 않으려면 윤석열이가 스스로 호송차에 타면 됩니다. 근데 국회가 계엄 해제 못하도록 헌법에 반하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회의를 못 열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등 요인을 체포하려 했던 윤석열과 김용현 아닙니까?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말이죠. 윤석열이가 경호원을 데리고 국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놈들이 그 총기를 소지한 경호원을 데리고 국회에 갔을 때 국회의원들을 제압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컸습니다. 예, 뭐 사건이야 적당히 조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이 먼저 뭐 돌을 던졌다느니 그래서 경호원이 그걸 막기 위해서 총을 쏘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건 조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혼란이 가중되면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싶었어요. 예.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돼도 대통령 경호법이란 게 또 있습니다. 이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러 가지고 구속된다는 것이. 그런 일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법령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질서 있는 방법은 윤석열이가 탄핵 소추되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가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조항이 없습니다. 신병 달라고 하면 넘겨줘야 돼요. 예.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국격은 또 한 번 땅에 떨어지겠죠.
자, 국민의힘. 그래서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탄핵 소추를 반대한다? 그런데 이런 경호원들과 수사기관 집행관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그럼 너희들은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당이 되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번 주 토요일 탄핵을 또 부결시킨다면은 너희는 그냥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 윤석열이가 구속될 것 같은데 이번 토요일 속히 탄핵안을 가결시켜서 법간의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좀 취재해봤습니다. 김용민 TV가 지난 일요일에 이번 주 윤석열이 구속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동영상이 50만이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정말 이번 주에 윤석열 구속될 흐름이죠. 제가 제일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김용민 TV를 먼저 보시면 가장 빠른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검찰 내부의 동향들을 여러 전원을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일요일에 긴급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은 검찰에 의해 손절당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검찰이 좋아졌다 달라졌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검찰은 분명히 새 정부 들어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두 번 다시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권한과 기능이 축소돼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전부 다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스코어 검찰은 윤석열과 손절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정권에서 해체될 상황이라서 이 특검에 넘기기 전에 윤석열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생존의 어떤 그 기반이라도 남겨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수사해서 윤석열을 봐주려 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특검을 국회에서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수사는 다 특검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검찰이 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만은 그래, 너희들이 지금 사력을 다해서 윤석열이를 구속시키려고 한다면은 그 열심히 해봐. 너희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문제가 될 거니까, 절박한 과제가 될 것이니까 한번 잘해봐. 이러고요. 수사는 이제 특검에 넘어가도록 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구속은 자기들이 했다는 점, 검찰 자기들이 했다는 점,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살려주세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지금 경찰 휘하에 국가수사본부라고 국수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수본에서 경찰이 조직의 운명을 걸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윤석열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이 150명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권 때 정권에게 말을 안 들었다가 불이익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를 단단히 갈고 있는데요. 검찰 정권에서 짓밟히다시피 한 경찰, 다음 정부는 검찰의 힘이 빠질 것이 확실한 상황. 경찰은 실력을 보여줘서 새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지지를 얻고 권한도 많이 얻겠다. 이 욕망이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오는 12일에서 13일 사이에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진작에 지난 일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네, 김용민 TV 시청자들에게는 이게 구문입니다. 이런 얘기에 놀랄 분들이 있을 텐데 김용민 TV 시청자들은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는 12일에서 13일 사이에 구속한다. 근데 MBC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에나 윤석열을 불러 조사한다. 빠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월 12일은 좀 빠른 거 아닌가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윤석열 구속이라는 유죄 다음으로 가장 상징적인 퍼포먼스, 구속을 서로 먼저 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의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금요일까지 이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자, 근데 법에 따르면요, 공수처에 이첩 요청이 있으면 이첩해야 합니다. 싫어도 이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 12일까지는 어떻게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은 치고 공수처에 넘기든 특검에 넘기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검찰은 이미 김용현을 체포했고요. 경찰은 김용현의 집무실과 관저를 틀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황입니다. 둘 다 일정 수준의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12월 12일까지는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떻게든 목요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치료할 것입니다. 13일 금요일에는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김용현을 체포한 건 내란죄를 가지고 한 것인데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수많은 관련자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검찰이요. 또 검찰 정권 내 숙에 윤석열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서 수사하면 검찰 정권 내부 비리가 드러나서 자기 친정 식구들 곤란을 겪을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든가 말든가 법은 공수처에 이첩을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 그 흐름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현이가 자기 혼자 가명을 받으려고 텔레그램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시한 친위 쿠데타임을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검찰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SBS 기자에게 얼마 전에 감옥 들어가기 전에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하려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 시인했습니다. 계엄군이 왜 국회에 들어갔느냐?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투입한 것이다. 그게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윤석열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윤석열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는 종범이다. 주범은 저쪽 윤석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자진 출석했잖아요. 법적으로 감형받을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김용현이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일본을 가려고 제주도에 갔다. 제주도 가면은 비자 없이 일본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제동이 걸렸죠. 제동이 걸린 이유가 과거 비서였던 사람. 본인은 이제 사실 국방부 장관직을 던졌잖아요. 과거 비서한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면 안 되는데 뭐 티켓을 끊어달라고 했다거나 뭐 티켓을 끊어달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 비서가 빡쳐가지고 민주당 쪽에 제보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미국 가려다가 대사관 쪽에서 거부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돌아오는 토요일 아무리 그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다 해도 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은 탄핵 가결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론 없이 자유투표하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친윤은 물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보수 괴멸론 운운하면서 윤석열 탄핵 부결을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친윤 내부에서도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진심이야? 야, 너 진짜야? 너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정말 윤석열 구하려고 하는 거야? 서로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나저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윤석열이 어제 또 담화를 발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또 담화를 발표하려고 했대요. 어떤 내용으로?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없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 아니, 윤석열이가 어제 담화를 또 발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없도록 개헌해야 한다. 텔레비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출국 금지까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윤석열이가 계속 극우 유튜브만 보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극우 유튜브에는 대통령님 갖고 있는 권한을 다 쓰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뜯어 말리는 바람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단단히 맛이 갔죠. 자, 김건희는 가만히 있느냐? 이른바 오비들, 올드보이들한테 우리 사회에 방귀 좀 끼고 있는 원로들한테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이를 구명할 수 있도록 뭐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부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계엄 선언을 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얼간이들이 있는데요. 김건희는 계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령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한테. 서정욱 변호사가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김건희와 통화를 했는데 김건희가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한동훈과
계엄 해제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주로 친한계지요. 그 18명을 그렇게 욕하더라는 거예요. 한동훈하고 그 18인을 말이죠. 18 하면서.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한테 들은 거니까 서정욱 변호사한테 한번 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가 네. 김건희랑 자주 계엄 다음 자주 통화하니까 계엄 후에 통화를 했다고요? 계엄 후에 이제 다 수습되고 네. 그러니까 계엄 끝나고 예. 목요일쯤 아마 통화한 것 같아요. 예. 서정욱이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가 다른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한동훈 욕만 했대요. 민주당 얘기, 이재명 얘기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한동훈 욕만 뭐 몇 분이나 했는데 다 거의 다 한동훈 욕이었고 그 18명 거기에 그 찬성한 사람들 이 사람 욕만 했다. 계엄 해제 찬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 욕하고 한동훈 욕만 했다라는 겁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한동훈에 대한 증오는 어마어마해요. 한동훈이 모를까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건희가 이번 계엄의 실질적인 직영자라고 봅니다. 윤석열 머리 위에 있다라고 봅니다. 명태균 관련한 불리한 증거가 뭉텅이로 나온 상황에서 살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남편을 시켜가지고 여보 계엄해야지. 당신 얘기했던 한 방에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계엄해야지. 이러면서 내란을 교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윤석열이 실각하고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